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신고가 비율 역대 최저라고 기사 나오던데 서울은 어떤지 아시나요? 서울은 어떤가요? 작년 전국 아파트 신고가 역대 최저 비중인 3.9%, 23년, 24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서울은 9.1% 정도다. 그러니까 서울이 조금 더 다른 동네보다 높게 나오긴 했죠. 제주도 빼고. 제주도야 워낙 특수한 곳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울 같은 경우는 9.1%다. 이렇게 나왔네요. 보시면 지난해와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가와 역대 최저 비중으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023년에 집값 바닥 찍고 올라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다는 소리죠. 신고가 비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았다. 정고점을 회복했느니 곳곳에 신고가가 터진다느니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았죠. 23년 5월부터 9월까지 볼까요? 10건 중 1건이 신고가. 매우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중 1건이 신고가 이러면서 막 띄우고 막 서울 신고가 쏠렸다, 규제 지역에서 신고가 쏟아진다, 신고가도 아니고 신고가 찍었다, 3년 만에 17억 올랐다, 8월에 10건 중 1건 신고가인데 뭐 강남에서 신고가 이어진다, 또 신고가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신고가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서울이 높았지만 그것도 9.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신고가 비중은 지난 2022년 집값이 막 떨어질 때 27.5% 수준이었는데 집값이 반등했다는 2023년에 9.1%였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다 속은 거예요. 물론 모든 여러분들이 다 속진 않았겠지만 신고가 속출한다는 말에 속았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신 분들 다 물렸죠. 2023년에 거래량 늘어났죠. 왜 늘어났어요? 특례 풀어줘. 또 저기 50년 주담대 풀어줘. 근데 그것만 풀려서 집값이 올라가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금리도 내려줘. 근데 금리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계속 부추겼죠. 조만간 금리 떨어지니까 집값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막 부추긴 사람도 있었죠. 대출을 많이 풀어줘도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샀는데 막상 그래가지고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했지만 신고가 비중은 2022년보다 더 낮아졌다. 올해는 더 심각할 거고. 올해 다시 신고가로 뒤집을 만한 거 있어요? 매년 이렇게 속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시장 위축으로 높은 가격에 대한 수요자 수용 의사가 낮아졌고 저렴한 가격에만 소비자가 반응하고 있다. 사실 저렴하지도 않죠. 그리고 매도자 열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이어진다면 아파트 거래 신고가 총량도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자, 왜 이때보다 23년이 더 줄어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한 5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2021년에 한 12억, 13억 뭐 이렇게 찍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게 2022년에 계속 떨어져서 뭐 8억 이렇게 됐고 23년에 이게 막 9억 찍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상황에선 8억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13억 5천 거래도 하나 뜨고 계속 올라간다고 초창기에 부추기기로 했으니까 12억 5천짜리도 뜨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때는 8억까지 떨어진 다음에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떠봐야 1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보다 23년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막 실거래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라고 하지만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전세가 막 엄청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전세 대란 난다. 이거 2023년에 계속 했던 말이죠. 강남권. 그러면은 흔들림 없는 강남 아파트 전세 가격 오른다. 전세 갈아타기 기회다. 그래서 전세 오르고 이 가격 실화. 강남 전세 무섭게 뛴다. 근데 저희가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몇 개 뽑아서 봤죠? 근데 보면은 이게 반포자이예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도 21억짜리가 15억에 6억 역전세가 났고 21억이 16억에 5억 역전세가 났죠. 그 다음에 요거 갱신 요구권이라서 이중 가격 형성됐다, 싸게 형성됐다라고 한 얘도 6천 떨어졌죠. 20억짜리가 5억 5천 떨어졌죠. 22억짜리가 6억 5천 떨어졌죠. 월세 19억에 90만원 받던 거 떼고 보증금도 1억 5천 떨어졌죠. 신규든 갱신이든 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반포자이뿐만이 아니라 아크릴 리버파크 여기도 6억 떨어졌죠.
6억 5천 떨어졌죠? 2억 떨어졌죠? 7억 7천 떨어졌죠? 7억 떨어졌죠? 6억 5천 떨어졌죠? 4억 떨어졌죠? 5억 떨어졌죠? 레미안 포스티지. 월세 없어졌죠? 5천만원 늘어난 대신에 월세 120만원이 빠졌으면 실질적으로 많이 빠진 거죠? 3억 3천 떨어졌죠? 요거 갱신요건이랑 좀 싸게 나온 건데도 1억 1천 떨어졌죠? 월세 없고 보증금만 2억 떨어졌죠? 2억 7천5백 떨어졌죠? 월세 없애줬죠? 150만원이나? 5억 2천 떨어졌죠? 7억 떨어졌죠? 월세 160만원 없애줬죠. 이게 강남권 역전세의 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떨어진 것만 뽑아왔다 라고 말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요. 저기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렇게 제가 최근 거 순서대로 뽑았는데 이렇게 9개 뽑는데 상승 거래가 많아야 한두 개예요. 즉 역전세가 훨씬 더 심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뽑았다가 아니라요. 가서 직접 찍어보세요. 역전세 얼마나 많이 났나. 10건 중에 한 건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역전세가. 저게 반포동이에요. 반포동 어디? 서초구 핵심이죠. 여기가 반포동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강변에 지하철역도 많이 있죠. 여기가 원베일리, 아리팍 이런 곳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가 서초구에서 가격 핵심인데인데 저기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똑같아요. 작년에도 신고가 못 찍은 곳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2023년에도 똑같았다. 물론 호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상승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게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거래량이 너무나도 저조했고 거래량이 그 저조한 거래량 중에서도 신고가 비중은 2022년만큼도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집값이 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그랬어요. 2019년처럼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안 떨어질 거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강조한 건 뭐다? 2019년에도 원래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였다. 원래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진짜 떨어질까? 여태까지 계속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몰리는 시기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금리 인하 때문에. DSR 적용 전이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는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런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뒤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원래 그 뒤에 하락세가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금리를 워낙 제로금리까지 낮춰버리니까 그래서 튀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금리는 관계없고 집값은 규제 때문에 올랐다. 공급이 줄어들어서. 지금 공급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적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금리 훨씬 높죠. 근데 요즘에 와서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집값이 떨어진 거다. 이제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간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3년에 그래서 금리 좀 내리고 특례 풀어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수요가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DSR을 우회해야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2020년에 또 실질적으로 돈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영끌족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전세가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기니까 2년 뒤면요, 당신 2년 연봉 모은 것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해서라도 당장 영끌해서 집 사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특히 유튜버들. 그 다음에 저기 전문가란 작자들. 그 말에 다 속아가지고 지금 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일부는 비싼 가격이긴 한데 워낙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빠져나온 거고, 일부는 어때요? 일부는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가격을 많이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도 작년에 집값 뜬다고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영끌족 매물을 영끌족이 받아줬든지 아니면 다주택 매물을 영끌족들이 받아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다주택자들이 많이 샀어요? 아니요, 다주택자들 계속 줄었어요. 속아서 산 거예요, 속아서. 누가 또 바닥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지금 그대로 또 안 팔리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네가 방송할 때보다 집값 올랐잖냐.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게 팔려서 내 돈이 돼야지 돈을 번 거예요. 팔려요? 그러니까 23년은요, 살 기회가 아니라 팔 기회였는데 그거 속아가지고 샀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부추겨가지고 팔고 빠져나가는 거고. 근데 신고가 비중 보면 답 나오죠. 신고가 비중 보면 답 나온다. 작년에 막 신고가 찍고 막 신고가 속출하고 막 이딴 기사들 다 구라였다. 10건 중 한 건 신고가. 그게 상승기 때 나오는 소리예요? 10건 중 한 건이?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서울 작년에 통틀어서 9.1% 신고가였다. 2022년 가격 떨어질 때 25%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9.1%밖에 안 나온다. 올해는 더 안 나올 거고. 그런 말에 속은 거죠.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와 물이 가득 찼다 이거지만, 물이 3분의 1 차 있을 때는 물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워딩을 잘 골라가지고 아 물이 3분의 1이나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워딩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요. 속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답이 다 나오죠. 답이 다 나온다. 이미 작년에도 계속 속았고 올해도 속을 사람들은 속는다. 그런데 적어도 그 피해자가 과거 코로나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젠 돈이 없어서 매우 미흡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빠져나갈 기회라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빠져나갈 기회도 없어졌다. 그게 작년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거를 살 기회라고 구라친 인간들 때문에 당한 거고, 진짜로 그렇게 살 기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팔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태반일 것이다. 싸게. 그러니까 신고가가 안 찍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